2023년 5월 24일,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3차 발사에 나서는 날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톤급 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오늘 발사 성공을 통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는 전문가를 모시고 취재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서 누리호 3차 발사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제가 본격적인 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시각 누리호 발사 현장 상황부터 보고 올 텐데요.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근데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오늘 오후 예정된 발사를 앞두고 긴장도가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물론 나로 우주센터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 인력을 태운 버스가 속속 나로 우주센터로 집결했습니다. 우주센터 곳곳에는 이미 경찰 인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연구진은 계획대로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어제 진행한 누리호 기립과 연료와 산화제에 대한 기미 시험 등 발사 준비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늘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상태입니다. 연구원들은 차분함 속에서 오늘 계획된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하는 주요 발사 준비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까지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발사 운용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오늘 준비 과정의 핵심은 연료와 산화제를 누리호에 주입하는 겁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 시각 6시간 전부터 본격적인 연료와 산화제 충전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발사 시각 4시간 전부터는 산화제 공급 라인과 탱크 냉각을 시작하며 실제 연료와 산화제 충전은 발사 시각 2시간 반 전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1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연료와 산화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요. 발사관리위원회는 또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발사체 기립 장치를 철수하고 발사 약 10분 전 발사 자동 운용에 돌입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기술적 요인 이외에 어떤 점을 가장 큰 변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예보 날씨는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열린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도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강수 가능성이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아침부터 발사 경로상 고층풍에 대한 측정과 고고도에서 낙뢰 가능성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누리호가 오늘 성공적으로 비상하길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누리호 발사 과정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누리호는 큰 문제가 없으면 예정된 오후 6시 24분 발사됩니다. 이후 18분 58초간의 비행에 나서는데요. 누리호는 발사 2분여 만에 1단이 분리되고 이후 고도 204km에선 위성을 감싸던 페어링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2단 분리까지 마치고 13분쯤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하면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개가 차례대로 사출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와 오늘 오후 8시쯤 첫 교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11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교신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 발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비 발사 기간인 25일부터 31일 사이에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고요. 발사 시각도 오전 6시 24분을 전후로 30분 이내에 쏘아 올려야 합니다. 이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수용 위성 2호를 여명 황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성규 기자 중계 보신 것처럼 예, 예. 지금까지는 좀 준비 상황이 굉장히 원활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오늘 오후 시간일 텐데요. 어떤 예. 준비가 남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송이 됐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고요. 이게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동이나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기립이 됐고 네. 이제 밤새도록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발사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안정화 시간을 갖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전에 이런 그 부품들의 어떤 이상이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이 되고 있을 거고요. 네. 예, 이런 점검이 이제 끝나면 이제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리면 이제 오후에 충전 그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할 때 그 전에 이제 부품이 이상 없고 이제 충전을 시켜도 이제 그 추진제 탱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충전을 시켜라. 예, 이런 과정이 남아 있고 이제 충전이 끝나면 또 한 번 이제 이게 이제 발사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전까지 다 끝냈는데 물론 이제 그 추진제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작동을 하기 위한 이제 고압의 가스들 헬륨이나 뭐 이런 가스들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들까지 다 채우고 최종적으로 발사가 가능하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이제 발사 운영 이런 시퀀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좀 많은 단계가 남아 있지만 모쪼록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차 발사 때보다 더 늦은 시간, 약 2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 발사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그 1차하고 2차는 사실은 저희가 발사체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언제 발사해도 상관없이 발사가 잘 되느냐, 또 올라가서 위성이 궤도에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이제 3차 발사는 저희가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차세대 소형 그 2호의 목적이 영상 레이더로 저희 이제 한반도 근처 이분은 이제 그 영상 레이더를 이제 그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전력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성이 활동할 시기에 태양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에 그 한반도 쪽에 오려면 발사 시간이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6시 24분부터 1시간 정도 그 안에 발사를 해야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발사 시간을 이제 6시 24분으로 이제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빛을 활용한 위성의 전력 생산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발사 그렇죠. 시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또 2차 발사 때는 날씨와 기술적 결함으로 또 발사가 직전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날씨 예보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변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로 날씨가 안 좋아야 좀 발사가 연기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날씨 때문에 실패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이제 이 전자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습도가 높아져서 그 안에 물방울이 생겨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와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그 번개가 질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로 이제 번개에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올라갈 때 어떤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이제 발사체가 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현재 뭐 보도된 걸로 봐서는 이제 지상 날씨는 뭐 그렇게 그 나쁘지 않은데 또 우리가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것이 올라갈 때 구름이 많거나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서도 번개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고 또 이제 고도가 높은 쪽에 올라가면 이제 제트기류라든지 이런 어떤 바람이 센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해서 발사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아무런 방해 요인이 없는 좀 맑고 평온한 하늘이 누리호를 맞아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예. 이번이 또 세 번째 발사입니다. 3차 발사가 지난 1, 2차 발사와 좀 뭐가 달라졌을까요? 발사체 구조가 완전히 좀 똑같은 걸까요? 그렇죠. 뭐 그 발사체에 사용된 기술은 1차나 2차나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설계로 이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반복 발사를 해서 이런 이제 신뢰도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복 발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신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소유주 그 로켓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그 1950년대에 이제 스푸트니크 위성을 이제 세계 최초로 네. 그 발사에 성공했던 그 발사체가 이제 소유주 로켓인데, 그 1950년대 개발해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00여 회 이제 발사를 했는데, 뭐 발사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워낙 많이 발사했고 워낙 또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위성을 그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저 발사체를 이용하면 100% 성공이다. 이런 것과 뭐 내가 한 80% 성공률을 가진 발사체에다가 내가 위성을 의뢰했으면 불안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발사 성공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사체가 항상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2차 발사와 완전히 똑같은 발사체, 성공했던 발사체인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발사체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부품 수가 많습니다. 이게 조립하는데 이제 부품 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근데 이 부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한 부품들, 또 정밀한 부품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립하는데, 근데 이게 발사할 때 그 어느 조그만한 실수가 굉장히 큰 그 발사 실패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오류 하나하나가 그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립 단계에서 이런 작은 오류 하나라도 다 제거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누리호 1, 2차 비행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품들이 사실은 인증이 된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1, 2차 해야 2번이고 3차까지 해도 3번인데 이제 3번으로 이게 뭐 저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보장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반복 발사를 하는데 저희가 아마 6차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동일한 부품들을 사용해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그 소형 위성 2호 위성을 저희가 발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사 운영 시퀀스를 조금 바꿔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발사 운영에 이제 노하우를 쌓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가는 위성들이 모두 제 기능을 좀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실리는 위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발사 시간이 이제 6시 24분 정해졌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발사 이제 윈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사 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요 한 1시간 정도 안에 이제 발사를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제 궤도에 진입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차세대 이제 소형 위성 2호는 이제 주로 활동해야 될 것이 이제 영상 레이더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영상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 주위의 어떤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북극의 해빙 변화라든지 국내 이제 산림 생태 변화라든지 이제 어떤 그 해양 오염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 영상 레이더 이제 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검증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잘 되는지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면 계속 이걸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몇몇 부품들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작은 이제 부품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지상에서는 만들었고 지상에서는 잘 작동이 되는데, 이게 우주에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실 이건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올라가 봐야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개 부품들을 또 실어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어떤 뭐 전력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성 GPS 뭐 이런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뭐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또 올라가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세대 소형 그 위성 2호에 같이 예.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이제 그 보도에 나온 대로 그 초소형 큐브 위성 7기가 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그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요셋 4개의 이제 큐브 위성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그 러시아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하는 와중에서 저희가 발사를 못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위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좀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발사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발사할 수 있다. 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위성을 이제 어떤 외국에다가 발사를 의뢰할 때 그 나라의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발사를 못하면 뭐 아예 위성 발사를 포기하거나 뭐 연기되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사하니까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도 바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발사가 되고요. 뭐 그밖에 뭐 르미르에서 물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천문연구원에서 그 발사하는 이 도요셋은 이 아까 이제 편대 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종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가면서 측정을 하거나 또 이제 횡대로 이렇게 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앞에 그다음 이제 시간별로 같은 위치에서 뭔가 달라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횡대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시간인데 위치가 달라지니까 각각 이제 장소가 달랐을 때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대 비행을 이제 잘 하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미르나 뭐 저스텍, 카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 뭐 우주 방사능 측정이나 광학 부품, 그 다음에 이제 편광 데이터 수집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위성들로 올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천문연구원이나 다른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런 큐브 위성들을 개발을 해서 그 발사를 한다. 또 여기에 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위성들이 2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실용 위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고도가 2차 때와는 좀 달라졌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누리호의 추력이나 발사 각도도 달라졌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고도만 좀 달라졌고요. 예. 실제로 이제 1단, 2단까지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3단부터 이제 1차 때는 이제 700km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550km까지만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좀 짧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위성 우리가 발사하는 검증 위성이 이제 100km급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출 장치를 넣고 그 안에 검증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만든 큐브 위성들을 이제 같이 분리를 해서 위성에서 이렇게 사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위성 따로 그다음에 그 큐브 위성 사출 장치 따로 그래서 위성을 따로 분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사 장치를 통해서 이제 20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 사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쉬운 건 없겠지만 3단 고도가 지금 150km 정도 낮아졌으니까요. 이번 발사가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뭐 전체 시퀀스를 봤을 때는 뭐 위성 분리나 뭐 큐브 위성 사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있지만 뭐 크게 큰 틀로 보면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난번에 그 성공했다고 이번에도 성공한다. 뭐 이게 쉽다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그냥 좀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사 성공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좀 결정된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성이 들어가는 궤도가 이제 550km니까 거기에 이제
뭐 오차 범위는 이제 5%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520에서 대략 한 575km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공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 궤도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위성이 그 분리돼서 그 궤도를 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제 사출도 그 궤도에서 나머지 이제 큐브 위성 7개를 이제 다 사출해서 그 궤도에서 이제 돌게 하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위성이 이제 궤도를 돌면서 정상 작동하느냐, 또는 이제 큐브 위성이 제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또 큐브 위성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마 성공 조건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노태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